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이가 틱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변에서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원도 줄이고 주말마다 놀이동산도 가고 해서 아이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틱이 저절로 좋아지면 다행인데 가끔씩은 그렇게 해도 틱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제가 일하는 한의원에 이제 문의를 주고 레원을 하게 됩니다. 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마지막 쯤에 물어봅니다. 우리 애가 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이 의외로 계십니다. 사실 그 틱 증상이 없는 분들은 저런 걸 가지고 왜 물어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아이가 틱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로서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의별 것들이 다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틱 증상 학교에 알려야 될까요? 놔둬도 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치원 교사에게 이런 걸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궁금해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틱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말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도 알고 친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하는 기준은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에요. 애가 이제 틱을 하니까 혹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전화를 드립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희 애가 틱이 있는데 학교에서 좀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틱을 하는 애가 반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영호가 사실 틱이란 병을 앓고 있다. 근데 생명에 위험한 병도 아니고 없는 병도 아니니까 절대로 애를 놀리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쌤 혼난다. 세심하게 잘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 영호걔가 틱장애래 틱장애래 이렇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틱장애 아동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었는데 사실은 좀 그 대처가 잘못되는 바람에 도리어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말았죠. 그 아이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 울고 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의원 환자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보는 틱 증상과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틱 증상과는 사실은 좀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틱장애 아동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제일 편안하고 그래서 이 틱이 올라오면 가정에서는 자기가 올라오는 틱을 그대로 다 해요. 있는 틱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집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나 특히 학교에 가면 틱이 막 올라오지만 이걸 좀 참아요. 애가 참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보는 틱이 제일 심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보는 틱의 한 절반 정도? 최소한 절반, 보통 한 3분의 1 정도만 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틱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틱의 정도가 제일 덜하고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해가 지면서 점점 더 틱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까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띱니다. 근데 아이들은 낮에는 학교에 있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때부터 엄마가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엄마는 심한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학교에서는 엄마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와 빈도로 틱을 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에서는 보통 요즘 식구가 엄마, 아빠, 애 한둘 정도, 식구가 4명 정도, 3명, 4명 집에 애가 많다고 해도 하나 아니면 둘, 많아봐야 3명 정도가 요즘 많은데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부모님은 애를 계속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특히 애가 틱을 하면 하루 종일 애 틱만 보입니다. 애가 다른 동작을 해도 저게 틱이 아니야 하루 종일 애 틱만 보이는데 근데 실제 학교 교실에서는 최소한 20명 20몇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애가 저학년이냐 고학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명상을 하듯이 부동자세로 탁 이렇게 해서 절간처럼 조용하게 수업 듣는 건 아니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친구랑 조금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요즘 수업 모둠 수업이라 그래서 애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막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특정한 틱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사나 친구들이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심한 틱이 아니면 굳이 학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볼 적엔 주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얼굴을 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좀 심하게 깜빡거리거나 혹은 눈을 목을 이렇게 막 끄덕거리는 틱 동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의 시선을 끌기 쉽죠.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선생님, 교사보다는 이 틱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네가 요즘 그 눈에 알러지가 와서 네가 눈이 좀 불편해서 그런 거야. 혹은 네가 지금 목에 근육이 지금 뭉쳐가지고 목이 아파서 그런 거야. 라고 틱을 하는 그 아이한테 미리 귀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궁금해서 걱정을 물어보더라도 내 눈에 알러지 왔어. 목에 지금 담이 걸려서 그래.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으면 아이는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생님에게 좀 알려야 되는 근육틱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팔에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틱이라든지 이 배, 복근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몸이 이렇게 되는 이런 틱이 있습니다. 이런 틱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과제를 해라고 하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애가 뭘 적으려고 하는데 팔에 힘이 들어오니까 뭐 적지를 못해 팍 이렇게 하거나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막 옆으로 팍팍 이렇게 찍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뭘 계속 이렇게 들썩거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어떤 수행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한테 미리 귀뜸을 해줄 필요가 있죠. 우리 애가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틱 때문에 몸을 가만히 못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선생님 좀 알고 계십시오. 이러면 선생님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말을 안 하면 너 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자꾸 움직이니? 그 적으란 말이야. 빨리 적고 다음 거 해야지.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눅이든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육틱은 미리 귀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근육틱은 좀 심해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음성틱은 조금 차원이 달립니다. 이 가벼운 음성틱은 주로 이제 감기가 걸려서 헛기침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가래를 뭐 돋우는 이렇게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는 들리지 않는데 가까이 앉아있는 친구들한테는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듣게 되고 일주일에 5일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시거나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한테 미리 그런 걸 알려주게 되면 좀 현명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안 나와서 그래 소리를 내는 거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해주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소리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자리를 좀 띄어가지고 좀 멀리 있게 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좀 아주 부담이 없게 되죠. 그리고 음성틱 중에 심한 음성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명소리를 막 획획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강한 소리를 예고 없이 확확 내버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놀리거나 화내지 않도록 교사가 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학기가 시작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기 초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알려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중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틱을 하는지 학교에 얼마나 힘든지를 치료자가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한테 주로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근육틱의 경우는 엄마가 보기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학교에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많이 심한 근육틱이나 음성틱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서 친구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틱장애 학교에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TV 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